혜진아, 미안한데. 분명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탁자 위에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 15년 지기 친구인 지우는 본인도 민망한 듯 얼굴에 어정쩡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계산하지 뭐. 지우와의 만남은 늘 이런 식이었다. 본인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가면 꼭 계산할 때에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본인의 지갑을 열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지우는 한때 나의 단짝 친구였다. 그녀의 집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들과 어렵게 자라온 것을 알기에 나는 늘 지우를 배려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경제 사정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우는 현재는 어엿한 중소기업의 대리가 되었고 연봉도 꽤 많이 받는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아, 미안. 요즘 진짜 좀 빠듯해서. 밥을 먹은 후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계산대에 서 있자 지우는 또다시 본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시전했다. 커피값 72,000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번 달만 벌써 네 번째였다. 처음에는 학생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항상 쩔쩔매던 지우의 모습이 떠올라서 나는 선뜻 그녀의 밥값과 차값을 함께 계산했다. 그래,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했다고 해도 워낙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우 대신 지갑을 여는 일에 인색하거나 표를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의 횟수가 쌓일수록 내 마음속의 균열도 커졌다. 지우는 요즘 따라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고 돈을 쓰고 있는 듯 했다. 약간 통통했던 지우의 몸매는 군살이 빠지면서 라인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톱 위에는 화려한 네일아트가 그려져 있었다. 혜진아, 나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요즘 헬스 다니거든. 지난주부터는 PT도 시작했어. 진짜 힘들긴 한데 하루하루 몸이 변하는 게 보여서 좋아. 나는 지우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PT는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항상 계산할 때마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다던 지우의 말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커피 한 잔 값도 없으면서 PT를 받고 네일을 하고 SNS에는 매일같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지우. 가만 보니 지우는 나랑 만날 때만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는 것 같았다.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지우야, 너 형편이 항상 빠듯하다면서 어떻게 PT를 받고 비싼 네일 아트를 한 달에 2번씩 시술을 받는 거야? 지우는 나의 이런 물음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웃으면서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밥은 굶어도 외모는 가꿔야지. 그건 자기 관리잖아. 그래도 나 되게 절약하는 편이야. 요즘엔 점심도 거의 김밥으로 때우거든. 그 순간 나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지우의 경제관념이 잘못된 동시에 나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심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혜진아, 다음번에는 커피값은 내가 꼭 낼게 진짜로. 이번에 너 SUV 자동차 새로 뽑았다며? 너는 어쩜 능력도 좋다. 중형차 몰고 다니려면 기름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우에게 선을 긋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또 다시 지우에게 연락이 왔다. 혜진아,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이번 토요일이 내 생일이거든.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꼭 와줄 거지? 생일이라는 지우의 말에 나는 잠시 고민을 했다. 생일.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우를 만나면서 간간히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었던 나. 지우는 본인의 생일이 다가오면 꼭 며칠 전부터 나에게 반복해서 알려왔다. 반면 지우에게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 밥은 고사하고 선물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형편을 알기에 특별한 불만을 품지는 않았다. 설마 이번에도? 나는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지만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우의 생일인 토요일 오후 가격이 비싸 보이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지우가 부른 동창생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지우는 본인이 미리 골라둔 메뉴를 주문했다. 음식은 안심 스테이크부터 와인, 사이드 메뉴 등이 나오는 1인당 8만 원을 훌쩍 넘는 코스 요리였다.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지우가 부른 2명의 동창생들은 당연히 지우가 밥값을 계산하는 것인 줄 알고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다. 지우는 음식을 먹는 내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느라 바빴다.
동창생 2명과 나는 지우에게 준비해온 생일 선물을 주었다. 고급 향수와 립스틱, 상품권 등의 선물을 받자 지우의 표정은 더욱더 밝아졌고 선물 사진들도 SNS에 올리면서 나의 생일 축하 파티, 친구들의 선물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거 다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너희들 진짜 센스 미쳤다. 친구들이 가져온 선물을 가방 안에 야무지게 쓸어 담은 지우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놀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들은 당연히 지우가 계산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계산서에 청구된 식사값은 32만 원. 지우는 계산서를 카운터에 내려놓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우리는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10분,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와? 라는 지우에게 카톡을 보냈다. 혜진아, 나 배가 너무 아파서 집에 먼저 왔어. 미안한데 계산은 너희들이 나눠서 하고 다음에 만나면 내 몫은 네 계좌로 입금해줄게. 나는 지우의 카톡 답장을 읽고 차마 카톡 내용을 동창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우가 계산 안 하고 간 거야? 설마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건 아니겠지? 동창생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지우에 대한 과거 경험담을 쏟아냈다. 쟤 항상 이래. 예전에도 자기가 정한 식당에서 모으려고 해놓고 음식을 잔뜩 시켜서 먹더니 계산 안 하고 슬쩍 빠졌었잖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생일이라도 다 초대해놓고 비싼 음식 잔뜩 시켜 먹고 선물까지 받고선 계산도 안 해. 결국 우리는 음식값 32만 원을 3명이서 나눠서 결제를 했다. 예정에도 없던 지출이었다. 지우의 선물을 사느라 들인 돈과 비싼 식사값까지 한 달 용돈의 30%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순간이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우의 얌체 같은 행동에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SNS 계정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우리와 함께했던 식사 사진들과 선물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다. 이번 생일 성공적, 너무 행복했던 하루, 고마운 내 친구들. 그날 이후 지우와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을 나왔고 진작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막상 그녀를 손절하고 나니 그동안 나를 완전 호구로 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에 치가 떨렸다. 지금도 지우는 가끔씩 나에게 카톡을 보내지만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카톡도 며칠 후에는 차단을 할 예정이다. 지우의 SNS 계정에는 얼마 후 베트남 다낭에서라는 제목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나를 만날 때는 그렇게 어렵고 빠듯하다더니 고가의 헬스 PT와 네일아트, 해외여행 갈 돈은 있었던 그녀. 그날 이후 나는 미련 없이 그녀의 카톡과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15년 우정의 결말이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의 돈을 쓰지 않으면서 늘상 남에게 얻어먹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생활 습관으로 고착돼 버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다면 나는 돈보다 정신 건강을 더 잃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15년 우정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고린시켰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이런 얌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